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 돌아보기입니다. 오늘은 25년 5월 20일이고 화요일입니다. 정치논 변국지로 하나 골랐습니다. 자, 오늘 지난 한 2, 3일간 벌어진 일들의 주요 사안들, 국내 언론에서는 그것을 잘 연결해서 이야기하지 않는, 근데 뭐 어떻게 보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설명을 해주지 않는 이런 부분이라고 보고요. 자, 그리고 현재 민주당 대선 후보가 뭐 지지율 상으로, 여론조사 상으로 50%가 넘는 부분도 나오는데, 또 그게 선거로 들어가게 되면은, 기권자까지 감안을 하게 되면은 아마 최초로 60%가 넘을 가능성도 나온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나오는 여론조사들은 과거의 사례를 봤을 때 이것이 득표율하고 거의 2주 후죠. 하고 거의 비슷하다. 그런 얘기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눈에 띄는 것은 예전에 보지 못했던 대통령 후보자에 대해서, 대선 후보자에 대해서 총알을 막을 수 있는 방탄판들이 등장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죠. 그만큼 이제 현재 상황이 중요하고 그런 내용들 쭉 말씀을 드렸고, 이게 이제 세계사적 변화와 연동이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우리 언론에서 조명을 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하는 겁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당연히. 그리고 아직까지 뭐 대선 토론을 1회 했고, 뭐 추가로도 하겠지만, 아직 통일,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은, 이번 당선되는 대통령은 통일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아주. 그것은 현재 이제 트럼프와 푸틴 간의 어떤 밀당, 그들이 원하는 세상, 전쟁 없이 다음 세대로 넘어가는 부분. 이 점이 이제 핵심이고, 그 정점에는 남북 교류, 또 남북 통일이 있다. 북한을 개발하고자 하는 의지, 미국 자본에 의해서 중국을 대신할 수 있는 부분. 저렴한 물건뿐만이 아니라 차세대 기술 부분도 북한에 갈 수 있다. 그래서 표준의 변화, 이런 것들이 같이 따라올 수 있다. 자, 기후 변화를 빙자한 수소 에너지로의 전환,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대량 생산 기지로서 북한이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북미 종전선언과 맞물려서 그것은 어디서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느냐면은, 아마 큰 그림에서는 당연히 그런 것이고, 또한 구체적인 이제 정빙을 보자 하면은, 지금 가자 전쟁을, 가자 지구를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또 트럼프가 이야기하는 것은 상업적인 대체입니다. 정치적 긴장을 상업적 대체로 해소한다는 부분이 있고, 오늘 또 말씀드리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었어도 우크라이나를 어떤 진영에 속한 어떤 장기의 말로, 졸로 삼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새로운 어떤 경제적 희망을 안겨준다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런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이때까지 이제 패권 구도로 돼 있던 흑백 논리, 진영 논리가 붕괴될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경제권을 기반으로 세계의 질서가 새로 짜여질 것이고, 그것은 중국도 거부하기 힘들 것이다. 그게 이제 푸틴이 제안한, 주창해왔다고 해야 되겠죠. 다극화 사회로 간다는 것, 다극화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바이든에 이어서 카말라 해리스가 대통령이 됐다면은 전 세계는 아마 세계 전쟁으로 뛰어들었을 것이다. 저는 그 점에 100% 동의를 하고요. 자, 그 트럼프의 어떤 몸부림, 일반 대중들은 이해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그런 것을 가끔은 짚어줘야 되는데, 그런 것이 너무 없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자, 그런 것들을 뭐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려봤고요. 거기에 대해서 좀 구체적인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 타스 통신에 나온 오늘자 보도입니다. 제가 몇 시간 전에 본 것입니다. 두 내용을 비교를 해보면, 두 내용을 이제 정리를 해서 제가 위에 적어본 것인데, 세상이 참 희한하네. 미국은 전쟁을 반대하고 유럽은 전쟁에 몰빵을 하고 있다. 전쟁을 해야 된다 하고, 우크라이나하고는. 자, 그래서 뭐 젤렌스키가 푸틴을 만난다, 쩐다 하면서 이스탄불에서 15일 날 했지만, 그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기싸움으로 끝난 것 같아요. 결국은 젤렌스키가 자기는 가서 만난다라고 이스탄불까지 날아갔기 때문에, 전쟁에 이기고 있는 푸틴이 그럴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트럼프의 압박에 의해서 젤렌스키가 간 것이고, 푸틴이 등장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핑계를 대고 기싸움을 한 것인데,
오늘 푸틴하고 또 트럼프가 이야기를 했죠. 어차피 그거는 거기서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겁니다. 자, 이 제목이 정말로 대단한 제목이잖아요. 여태까지 미국이 패권 하에서 여러 가지 전쟁의 주도적 역할을 해왔다는 점은 다 아실 겁니다. 거기는 한국 전쟁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여기서 죽어 나간 사람들이 수백만입니다. 미국이 개입했거나 수석거린 전쟁으로 인해서 2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그런 그가 어떤 패권적 지위, 그 패권적 지위는 달러의 지위로 연결되어 있고 미국의 부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다. 더 이상 미국은 그런 힘으로 버틸 수가 없고 중국이 지난 수십 년간 그것을 대비해 왔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그것을 맞상대로 하기에는 시진핑의 집중력을 키워주는 것이다. 중국이 준비한 것에 울고 싶은데 뺨을 때려주는 격이다.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푸틴 또한 미국이나 패권이 중국이나 패권으로 대체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 세상에 발전이 없는 것이다. 당연히 논리적으로는 당연히 너무나 타당하지만 좀 부족한 우리 인류의 입장에서는 과거에 이런 어떤 중심축이 세상의 중심축이 이동할 때 전쟁이 반드시 수반됐었다. 그걸 극복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다. 그런 말씀을 제가 몇 번 드렸었죠. 자, 그런 과정이 일단 진도를 좀 내고 있다. 이런 것이 지난 주말을 거치면서 확인된 내용이고요. 어차피 이 결론은 북한에서 이루어진다. 예, 활용 점정이 된다. 이런 말씀 계속 드려왔었죠. 자, 그것이 윤석열과 그 내란 주도 세력 밖으로 드러나지 않은 내란 주도 세력들이 가장 강력하게 압박을 받는 부분이다. 그들은 돌이킬 데가 없다. 지금 뭐 낮은 지지율, 김문수의 낮은 지지율을 가지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만 가까스로 우세를 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뭐 경북 자민련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또 제가 가끔 말씀드립니다만은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국민의힘이 우리나라 진보 보수로 나눈다는 그런 개념에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은 보수의 대변자였는데 사실은 보수의 대변자는 아니죠. 예, 그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거예요. 실체적 사실과 가깝게. 그들은 이것저것 뭐 보수자를 붙일 수도 없죠. 이해 집단이죠. 이해 집단. 예, 어떤 반공과 어떤 지역주의 거기다가 종교적 색채가 결합된 독특한 이해 당사자들이고 그들이 계속 내각제를 주장하는 것도 맞물려 있다. 살겠다는 거죠. 살기 위한 조직이고 역사에 대한 소명의식이나 민족에 대한 소명의식은 전혀 1도 없습니다. 예. 그런 그들이 국내 상황만 보더라도 이번 선거에서 대패를 하게 되면 기록적인 대패를 하게 되면 뭐 트리플 크라운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뭐 60% 이상의 지지율로 민주당이 이기고 표차가 최고로 많이 나고 득표율 차이도 최고로 난다. 그 세계 기록을 깨게 지금 가능성이 있어요. 일단은 보도들을 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국민의힘은 사라지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인데 그 국내적인 이유만 해도 충분한데 지금 세계사적 흐름을 보더라도 이것은 어렵다. 엎친 데 덮친 격이다. 그래서 제가 과거에 그런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민주당이 분화될 것이다. 그 와중에 이제 통일이라는 부분이 섞이는데 현재 너무 부드럽다 이런 생각이 들고 제가 제목에 극도로 초조해진 윤석열이라고 쓴 이유는 그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모든 수를 다 쓰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2주 남은 기간은 방탄판이 이야기해 주는 것처럼 엄청나게 조심해야 된다는 거. 저는 그런 가능성은 더욱더욱 커지고 있다. 해외에서라도 비빌 언덕이 있으면 되는데 지금 해외의 상황도 비빌 구석이 없어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윤석열 구석에 몰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직 드러나지 않았던 내란 동조 세력들, 내란에 대한 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은 모든 게 붉어져서 인생이 망가지게 될 그들이 마지막 한숨을 놀릴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이 전례 없이 고조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제가. 자, 거기다가 덧붙여 이런 걸 볼게요. 이것이 저는 무관한 내용 같지만 같은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최대 항구를 봉쇄하겠다. 후티 반군이 초강경 태세를 취했다. 예, 이것은 이제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홍해에 하이파라고 이스라엘 최대 항구를 틀어막겠다는 것이고 이것은 한 1, 2주 전에
트럼프하고 후티가 휴전을 선언하면서 후티가 강공이 된 거예요. 자, 맹견에 목줄을 풀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이란하고 협상을 하고 있거든요. 협상이 잘 된다고 이야기해요. 거기다가 같은 이슬람 계열인 시리아에 대한 제재 조치를 풀었어요. 네타냐후의 뜻과 정반대되는 내용이고 기존 중동과 아랍의 국가들이 그리고 이란이 환영하는 입장이에요. 이집트도 환영해요.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제 이때까지는 이제 자본력을 가진 미국에 있는 유태인들을 저어해서 친이스라엘적인 제스처를 많이 취해오던 겉으로는 트럼프였지만 이제는 타이밍이 됐다는 겁니다. 자, 유택의 자본이 이건 뭐지? 하고 당황하는 동안 정광석화처럼 일을 처리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에는 6월달 전에 많은 것들을 마무리 짓는다. 그레이트 아메리카 페어를 본격화되기 전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한다. 이런 부분이 지금 반영되고 있다고 봅니다. 자, 제가 밑에 기사는 김계리죠. 여기가 입당 원서를 냈다. 입당 지원서라고 해야 되나요? 신청서를 냈다. 자, 여러분도 아실 겁니다. 주말을 거치면서 윤석열이 탈당을 했다. 그러면서 김문수를 지원한다고 했다. 지금의 국민의힘은 좌로 쓸리고 우로 쓸리고 정체성이 지금 극한까지 밀리고 있죠. 윤석열이 빠지니까 이런 김계리 같은 인사가 다시 입당 문서를 냈다. 그리고 친윤적인 색깔을 가졌던 사람들이 당으로 복귀하고 있다. 자, 이것은 득점이 될 여지가 별로 없거든요. 손해만 나거든요. 예. 자, 이것은 그만큼 국민의힘 자체가 이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이 무력하다는 것이고 윤석열이 끌려다니는 거죠. 그리고 친윤에 의해서 권성동에서 끌려다닌다는 것이고 또 윤석열이 이런 선택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힘을 죽이는 길이거든요. 예, 김문수의 득표는 더욱더 낮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뭐라고 할까, 윤석열은 국민의힘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면은 일회용 물티슈처럼 쓰고 있는 거예요. 일회용 물티슈처럼. 예, 당의 정체성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윤석열 스스로한테도 도움이 안 되는 일이죠. 그렇지만 그가 이렇게 선택을 하는 것은 나는 살아있다. 지금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내란 세력들한테 내가 죽지 않았음을 긴장을 유지시키는 용도가 있다.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죠? 예, 내가 살아있다. 너희들과 내 운명이 같이 한다. 내가 마지막 몸부림을 칠 수 있으니까 힘을 섞을 준비를 해라. 이런 신호로밖에 안 보인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바보 같은 일을 할 리가 없죠. 만화책 같은 일을 하잖아요. 자, 푸틴과 트럼프가 오늘 2시간 통화를 했다 하고 트럼프의 이야기입니다. 2시간 이야기를 했고 이야기 잘 됐으며, 자, 휴전을 위한 협상을 시작할 것이며 더 중요하게는 종전을 향한 방향으로 간다. 예,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결과적으로는 젤렌스키를 앞세워서 젤렌스키 힘을 뺀 다음에 젤렌스키는 너는 말이야 주인공이 아니고 이걸 확인시킨 다음에 둘이 이야기를 할 건 다 했다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협상을 할 때 우리도 옛날 휴전 협상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미국 대통령하고 예를 들어서 김일성하고 당시 중국의 모택동이 만나서 협상하는 거 아니잖아요. 실무진이 가서 하는 거잖아요. 자, 그것은 젤렌스키가 놀아났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탄불까지 날아갔다는 것은. 그러면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젤렌스키의 어떤 뭐라고 할까, 존재감을 완전히 말살시켜버린 것이죠. 또 그 젤렌스키를 뒤에서 지원하던 영국과 프랑스의 입장도 같이 갈아 마신 겁니다. 네. 자, 협상 즉시 시작할 것, 각서 체결 준비돼.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본격화됐고 둘이 시작하고 둘이가 주도권을 잡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젤렌스키는 당한 거예요. 자존심 싸움하는 과정인데 내가 여기서 팽을 하면은 전체적으로 진도를 늦출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거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둘이는 이미 우리끼리 이야기하기로 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 젤렌스키는 바로 가는 겁니다, 이 사이에. 그래서 프랑스 공영방송에서 이런 제목까지 뽑네요. 둘 사이에 우정이 형성됐다. 네, 전 거짓말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이 둘이 우정이든지 뭐든지 간에 를 통해서 전 세계 전쟁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 그래서 관세 전쟁이라는 부분도 그렇고 저는 우리나라가 관세에서 큰 혜택을 보게 될 것이라고 봅니다. 왜냐, 예전에 우리가 이제 그 개성공단 이야기할 때 그 수출품에 대해서 세금을 어떻게 매겨야 되나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그런 부분도 충분히 아마 고려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북한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한국에서 생산되는 제품과 같이 취급을 받고 또 한국에 부과되는 관세에 영향을 받는다. 관세를 비싸게 매기기 위해서는 미국의 전략에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본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 중국이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세계 공장으로서의 지위를 많이 약화시킬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충분히 반영되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예, 예. 자, 트럼프 이야기 이렇게 했죠. 우리는 대부분의 유럽 정상들과도 이야기를 나눴고 이 모든 것을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자, 인도 이야기까지 나왔다는 것은 대충 유럽의 반발 분위기가 잡혔다는 겁니다. 자, 그들은 최근에도 소개를 드렸습니다만 나토 회의에 한국과 일본을 초대할 정도로 미국을 빼고 우리끼리 하자. 이게 현실성이 떨어지죠. 네, 그런 제안까지 했었는데 그것을 결국은 눌렀다. 자, 그런 이야기를 읽히고 어떤 팔분능선을 넘었다. 이렇게 저는 개인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뭐 미래의 일은 모르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렇게 풀이가 충분히 가능해요. 자, 러시아, 미국과 대규모 무역을 희망한다. 엄청난 기회다. 우크라이나도 무역의 큰 수혜자가 될 것이다. 우크라이나는 이미 광물 협정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다른 게임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언론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지금 이 게임을 이 좀 상황을 설명하는 방식이 땅 따먹기, 어디까지 파란색이고 어디까지 빨간색이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푸틴과 트럼프의 이야기는 전혀 다른 거예요. 트럼프가 여러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는데 언론이 제대로 알아먹지를 못하는 거잖아요. 과거의 적이 우리의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지금의 친구하고 우리하고 서로 이해관계가 없으면 관계가 소원해질 수도 있다. 과거의 친한 예정 때문에 우리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너에게 이득을 줄 이유가 없다. 그것은 진영 논리가 분명할 때 써먹던 방식이다. 미국은 더 이상 그런 방식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여러 번 했잖아요. 자, 그것이 실행 단계에 이제 왔다는 것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전 해소되면서 이란과 핵협상, 이란도 세계 무대에 들어오게 되고, 거기는 분명히 미국의 경제적으로 이득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포함될 것이며, 인도와의 연결고리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인도에서 유럽과 유럽을 바로 가는 어떤 새로운 무역로가 탄생을 하게 되고 그 중에서 아프간, 이란은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십자 교차로죠, 거기가. 대륙으로도 러시아로도 갈 수 있고 중앙아시아를 통해서 유럽으로 갈 수도 있고 터키를 통해서 가자 지구를 통해서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는 겁니다. 이때까지 미국의 방식으로는 더 이상 시장이 커지지 않고 달러가 더 이상 쓰이지 않는다. 돈의 무게만 느껴질 따름입니다. 비지저다. 예. 자, 그래서 여기서 무역 희망, 우크라이나도 무역의 큰 수혜자, 이것들이 다 그런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자, 그 핵심의 정점은 남북 간의 교류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본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리는 바가 있고요. 예. 자, 이것이 이제 이 같은 이야기를, 같은 어떤 전화 통화를 푸틴이 어떻게 받았는지 한번 볼게요.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가 매우 솔직했고 유익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서 휴전 포함한 각서 제안 준비. 자, 푸틴은 엄청나게 신중한 사람이에요. 블러핑이 거의 없거든요. 거기서 휴전 포함한 각서 제안 준비, 이것은 이제 한 단계 올라갔다는 거예요. 많은 반대를 뿌리쳤다. 이런 걸로 저는 이해가 되고요. 두 정상 간의 직접 대화 가능성도 시사.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겠다는 겁니다. 그것은 미국의 타임라인과 상관이 있고, 러시아도 당연히 빨리 마치고 싶죠. 이것의 활용 점정은 북미 대화다,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예. 자, 이것은 이 과정에서 미국과 푸틴이 이렇게 하는 것이 다극화 사회로 간다는 어떤 방향성에 대해서 단지 G7 유럽을 버린다는 게 아니라는 부분에 대한 어떤 각성도 동반이 됐다고 봅니다. 중국을 겨냥하고 있구나, 관세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예.
결과적으로는 중국이 목표구나라는 것을 아마 되새김질하게 됐을 거고, 또 여러 가지 무역 경로가 등장을 하면서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러시아로부터 에너지 수급이 이상해지면서 유럽 경제가 대폭 어려워졌거든요. 그런 부분 해소가 되고 우리가 끼어들 여지가 있겠구나. 그런 거에 대한 감이 왔다고 봅니다. 예. 자, 볼까요? 미국, 이스라엘 설마 헤어질 결심? 한 이틀 전에 나온 기사인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최대 항구 봉쇄, 후티 반군 초강경.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거예요. 지금이 이제 1월 달에 취임해서 지금이 5월 달이니까 4개월 동안 제스처를 보여줬다는 것이고, 트럼프가 이스라엘한테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우크라이나 부분, 이란 부분, 그리고 북한 부분이 이제 돌이킬 수 없게 됐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가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트럼프는 두 국가 솔루션, 최근에 푸틴도 이야기했죠. 팔레스타인 대통령한테다가 두 국가 솔루션입니다. 두 국가 해결 방안, 팔레스타인 독립국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말이 나오고 며칠 안 돼서 트럼프가 이런 행동을 취했어요. 후티하고 휴전을 했죠. 예멘이 가운데 중재를 한 걸로 돼 있어요. 기사를 보니까. 자, 그게 이스라엘과 협의는 없었다는 것이고 이스라엘이 팽이당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하더라도 붕괴한 열받은 미국 내 이스라엘 자본들이 유태계 자본들이 못 움직일 만큼 어떤 매력적인 것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크라이나 총전도 무역, 러시아와의 총전도 무역, 최고의 무역적인 기회는 북한, 이렇게 이제 간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제가 과거에도 몇 번 표현드렸지만 이 시점이 네타냐후를 또는 이스라엘을 늑대들 앞에 던져버리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에 대한 대응으로 오늘 기사 잠깐 지나가는 제목을 보니까 이스라엘군이 가자로 진격한다는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거는 네타냐후의 정치적 위기거든요. 윤석열의 위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유형이. 예. 그래서 진격하는 겁니다. 계속 전쟁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만 미국이 발을 뺐다는 건 분명한 다음이기 때문에 제가 늑대들한테 이스라엘과 네타냐후가 던져졌다. 내부에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했죠. 이스라엘 내부에서. 네. 자, 이거 보면은 후티가 이제 봉쇄하겠다, 더 강공책을 쓰겠다는 거예요. 자, 예멘이 중재를 했다고 이제 죄송합니다. 오만의 중재죠. 죄송합니다. 앞에 예멘으로 말씀드렸네요. 후티군의 이번 발표는 오만의 중재로 미국과 정전 협정 합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나온 거다. 오만은 또 어떤 장소를 또 제공하고 있습니까?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을 이미 발생하고 있는 곳이 또 오만이기도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우디 같은 곳은 쌍수를 들고 환영을 하고 있고, 그것은 사우디만의 의견이 아니라 이란을 포함한 전 아랍의 환영이에요. 이스라엘 제외한. 자, 여기서 합의안에 대해서 미국과 후티 간의 합의안에 대한 구체적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데요. 후티가 홍해에서 미군 함정에 대한 공격을 중지하는 대신에 미국도 후티 지역 목표물들에 대한 공습과 포격을 중단한다는 내용이다. 예. 어차피 미국이 후티를 어떤 홍해에 대한 도발을 막기 위해서는 지상군을 상륙시켜서 점령을 하는 방법밖에 없는데, 미국은 현재 그럴 전력이 되지 못하고 트럼프의 스타일도 아니다. 그럼 가끔 폭격기 같은 거 보내서 두드리는 장면 보여준 거, 그리고 이란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처럼, 이스라엘의 요청에 부응해서 할 것처럼 그렇게 이제 보도들이 나오는 것은 소위 이제 슬레발이라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선택을 했다는 겁니다. 자, 로이터 통신에서 이렇게 정리를 했다고 그러죠. 트럼프의 이번 순방은 이스라엘을 제외한 새로운 중동 질서를 선언한 것이다. 엄청나게 완곡하게 표현했죠. 이스라엘의 적국 시리아에 대한 제재 해제와 관계 개선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것은 이제 시리아에 대한 제재를 해제한 것을 의미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우디가 격하게 환영을 했죠. 그리고 후티랑 휴전을 했는데, 후티는 이스라엘에 대해서도 공세를 강하게 하게 됩니다.
이 완곡한 표현을 좀 직설적으로 바꿔보자면은 이스라엘을 버렸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 하나만 갖고 해결이 되겠느냐? 절대 아니에요. 중동에는 미국이 훨씬 더 강하게 개입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든다는 거죠. 중동이 이때까지의 미국이 땅 따먹기 용으로 또는 내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거 거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을 도구로 삼았고 이스라엘은 자기가 도구임을 자처하면서 미국을 이용을 했죠. 자, 새로운 기회가 거기에 있다라는 부분이고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인도에서 아랍을 통해서 중앙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무역로 거기서는 가자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팍스 이스라엘을 부르짖는 네타냐후의 요구를 수용해서 이스라엘이 거기다가 알박기를 하는 것을 전 세계가 원치 않아요. 트럼프가 원치 않고 푸틴이 원치 않습니다. 세계 경제 발전에 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점을 분명히 했다고 봅니다. 직접적으로 과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간접적인 방법을 쓰겠지만 이스라엘은 던져졌다. 자, 그것만 가지고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커요. 트럼프가 미국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런 강한 입장의 표명은 우크라이나전에 대한 종전이 확실시 된다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새로운 혜택에 대해서 전 세계 대중, 미국 국민을 포함해서 충분히 설득시키고 남는다. 그리고 북한이라는 카드가 남아있다라는 부분. 이것을 이스라엘의 소멸을 상쇄시키고 남을 정도로의 장밋빛 전망을 제시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여기 있다는 것이고 과거에 푸틴도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나는 그늘에 있겠다. 트럼프 그대가 미국 자네들이 그 모든 영광을 다 받아가게. 자, 이런 것들이 지금 행동으로 옮겨졌다는 것이고 이런 그림은 남북관계 개선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과 지금의 국민의힘의 세력의 입장, 그들 지지자의 입장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죠. 왜? 그리 갈 거니까. 즉 윤석열과 그 내란 동조 세력들은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겁니다. 그죠? 국민의힘이 정치적으로 생존해가지고 향후 비빌 수 있는 그런 걸 만들 수 있을까? 과거의 방식대로 그게 아님을 의미한다는 것이에요. 그런 기회가 급격히 축소되다. 윤석열이 그걸 피부로 느낀다. 즉 이번 선거의 패배는 자신의 죽음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남은 2주 기간 동안 발악의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바고. 자, 오늘 이 정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